지금 민식이법 전부 다 무서워하잖아요. 무겁게 처벌하니까 이제 보세요. 오늘 3월 1일이에요. 3월 25일 되면 전부 다 이제 어린이 보육 지나갈 때부터 겁이 나는 거예요. 저 어린이보다. 저 어린이일까 아닐까? 그렇게까지 심하지는 않더라도 차를 몰고 나갈 때는 내 차에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 조심해야 되는데, 괜찮아. 보험 들었어. 이거 보험 되지? 보험 돼. 보험이 안 되는 차는 조심해서 운전해요, 보통. 조심해야 된다. 보험 안 된다. 그때 조심해서요. 종합보험 들어서, 종합보험 됐으면 그냥, 보험 되지? 그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법이 폐지되려면 시간이 걸리겠죠. 이건 이해관계가 많이 걸려있기 때문에 자동차 회사, 그리고 보험회사, 그 이해관계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럼 지금도 처벌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지금 같은 사망사고. 물론 지금은 그 가해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은 사망사고, 피해자 많이 다친 뺑소니, 피해자 많이 다친 12대 예사유, 그리고 중상해, 피해자가 별로 그렇게 크게 잘못하지 않은 중상해. 이럴 때는요, 다 공소권이 있어요. 공소권이 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있는 겁니다. 처벌을 무겁게 해야 돼요. 현재 교통사고 사람 다치게 하는 죽게 했을 때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최고 5년까지 처벌할 수 있어요. 그런데 법원에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에요. 공식이에요, 공식. 합의하면 무조건 되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합의 안 되면은 겨우 금고 1년. 2명 사망하면은 이거 좀 더 처벌해야 되겠네. 한 1년 6월에서 2년. 부부가 다 한꺼번에 사망했는데도 고작 1년 6월에서 2년이에요. 그게 되겠습니까? 사망사고 일으키면 처음엔 불구속으로 진행하더라도요. 나 도저히 용서 못한다. 저 사람 절대 용서 못한다. 내 남편을 죽게 하고, 내 아내를 죽게 하고, 내 아들, 딸 죽게 하고. 공탁 걸었다고 그거 집행유예 됩니까? 공탁? 돈으로? 공탁 2천만 원 걸으면 집행유예? 그 돈 많은 사람은 사람 죽여놓고도 그냥 공탁 걸고 돈 좀 여유 있게 하죠 뭐. 재산 많은 사람은 한 1억 정도 공탁 걸죠. 다른 사건은 형사비가 3천만 원이 됐는데 여기 1억이나 공탁 걸었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집행유예. 말이나 됩니까? 형사처벌에 빈부의 격차가 있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법원이 더 엄격해져야 됩니다.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법원에서도 용서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무서움을 보여줘야 됩니다. 교통사고 별거 아니다? 그게 아니고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케 하면 골로 가더라. 징역 3년, 금고 3년. 무섭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러면 조심할 거 아니겠습니까? 판사들이 불구속 수사원 측이라서 구속은 안 하고 불구속으로 수사하고 불구속 재판 좋다 이거예요. 마지막에 가서는 잡아내야죠. 실형 선고해서 한 사람 사망하면 피해자 잘못 없을 때 한 3년, 두 사람 이상이면 한 4, 5년, 최고가 5년이에요. 최고가 5년. 일부러 사람을 죽게 하는 살인 사건이 아니니까 그래서 5년 이하. 근데 그건 이해가 가요. 그럼 거기까지 꽉 채워야죠. 왜 안 채워? 여기서 놓습니까? 여기서. 뭐가 그거 뭐 3년 하면 뭐 우리나라 교도소 좀 여유가 많아요. 구속을 안 하니까. 옛날에는 교도소, 구치소 자리가 모자란다고 얘기했었는데 지금은요. 제가 여기서 형사사건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요. 좀 여유가 있을 겁니다. 여유 없으면 또 지면 되죠. 교도소 또 져서 잡아내야죠. 실형 선고해서. 뜨거워하는 것을 보여줘야죠. 그런데 문제는 판사, 검사, 그 가족분들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으면 만약에 예컨대요. A라는 판사랑 옆방에 B라는 판사가 있어요.
근데 B라는 판사가 아내를 잃었어요. 아들, 딸을 잃었어요. 맨날 비통해해요. 그걸 보면은 옆방 판사가 그래, 별거 아니잖아. 교통사고 별거 아니잖아. 그냥 집행유예.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내 사건은 내가 재판 못 합니다. 옆방 판사 건 내가 재판할 수 있어요. 그럼 옆방 판사의 그 슬픔을 내가 맨날 봐왔잖아요. 맨날 내가 그 슬픔을 알면은 무겁게 처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판사들은 그런 걸 잘 모릅니다. 판사 주변에서 그런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없어요. 검사 주변에서도 죽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피해자 잘못이 하나도 없거나 피해자 잘못이 있더라도 조금만 있는 거. 피해자가 훨씬 더 잘못한 거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내 잘못이 없거나 거의 없는데 억울하게 죽었는데 판검사들의 가족들이 교통사고로 억울하게 죽어봐야 그래야 판사검사들도 그 슬픔을 느낄 겁니다. 그래야 가해자를 무겁게 처벌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판사검사 가족들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꼭 판사검사 가족들이 그걸 봐야 합니까? 직접 당해봐야 합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엄마 저 도서관 가서 공부 좀 더 하고 올게요. 네. 아유 너무 늦지 말아라. 그래서 네 다녀오겠습니다. 집에서 저녁 먹고 도서관에 갑니다. 보행자 신호 들어왔어요. 보행자 신호 보고 건너가요. 그런데 어떤 차가 그냥 빵 신호 위반으로 빵 때립니다. 내 딸 죽었어요. 운전자는 직업 일정하고 사는 곳이 일정하다. 그리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불구속? 형사합의 시간 준다고 불구속?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내 주소를 알아갖고 공탁을 걸었어요. 공탁 걸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말이나 됩니까?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사망사고 일으키면 한 3년 실형 보내야 돼요. 적어도 3년. 지금 교통사고로 실형 선고되는 거는 100명 중에 1명 될까 말까요? 아니, 그보다 좀 더 될, 통계는 몰라요. 근데 교통사고, 사망사고로 실형 선고받는 경우가 제가 많이 보지 않아요. 제가 사망사고 저한테 질문 많이 올라오고 저한테 소송 맡기는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태까지 20년 동안 1,300~400건의 사망사고 소송을 한 것으로 대략적으로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 실형 선고된 사람 10명이나 될까요? 10명이면 1%가 안 되는 거죠. 음주나 뺑소니 사망사고 말고요. 일반 사망사고. 제 기억으로는 1, 2%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합의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합의되고 그래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그러나 거의 실형 선고가 없어요. 실형 선고되는 게 아주 드물게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범죄다라는 인식이 운전자에게 심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을 폐지하고 종합보면 들었건 말건 처벌 대상이다. 그래야 맞죠. 그래야 조심하죠. 그리고 법원에서 특히 사망사고, 식물인간 사지마비처럼 인생을 완전히 망치게 한 그런 경우는 법의 무서움을 보여줘야 됩니다. 유족들의 슬픔을 누가 어루만져 주겠습니까? 오로지 법원밖에 없습니다. 법원과 검찰.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경찰서에 갈 수 있는 확률이 제일 많은 것은 교통입니다. 우리나라에서 1년에 살인사건이 몇 건이 일어나겠습니까? 강도사건이 몇 건이 일어나겠습니까? 1년에 4,000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많이 다친 것보다 훨씬 더 많지 않겠습니까? 경찰청에서
사망사고 4천 명 중에 나중에 실형 선고된 게 몇 건이더라. 좀 그런 통계 좀 내서 발표 좀 하세요. 그래야 개판이구나. 우리나라는 인권이 이렇게 맨날 인권 하지 말고 죽은 자의 인권, 그 슬픔, 유족들의 아픔을 달래주는 그것도 인권 아닙니까? 정말 형편없습니다. 이런 사고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 때문입니다. 솜방망이. 법원에 저랬을 때 저런 사고 냈으면은 그래야 큰 차를 몰면 더 조심해야지. 거기를 왜 속도를 줄이지 않았어? 저렇게 큰 사고 났을 때는 5년씩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뭐 아이고 종합보험 가입돼 있네. 그래 운전자 보면서 그래 거기서 1인당 3천만 원씩 나온다며? 그 합의 안 되면 공탁할 거야? 그래. 뭐 그것도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 그냥 가볍게 집행유예 아니면 뭐 그냥 금고 1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사고를 막는 것은 법의 준엄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교통사고는 범죄다라는 것을 너는 실수지만 나는 묻지마 살인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선 법원에서 판사님들이 교통사고에 대한 양형 기준 바꾸십시오. 양형 기준 자체에 금고 1년보다 위가 없어요. 거의 저는 본 적이 없는데요. 판결 선고되는 결과를 보면 그렇습니다. 양형 기준을 금고 3년에서 시작하세요. 그래서 거기서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깎아주고. 제가 양형 기준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다만 너무나 관대합니다. 세상에서 교통사고에서 제일 관대한 나라는 우리나라일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세계에서 교통사고에 웬만한 교통사고는 교통사고 전체 90% 이상 거의 대부분은 공소권 없음. 그리고 공소권 있는 사건도 사망사고 아니면 대부분 그냥 벌금 가볍게 끝납니다. 운전자 보험에 가입돼서 벌금 지원해 주잖아요. 그럼 나는 뭐 해야 돼? 그래, 난 사고 내더라도 그래 종합보험으로 되니까 내 돈 주머니에 나갈 거 내년에 보험료 좀 오르겠지. 그래 운전자 보험 가입돼서 한 달에 10,000원이나 20,000원 내면 그 돈 나오잖아. 그래서는 안 됩니다. 법의 철퇴를 내려야 됩니다. 제가 좀 목소리가 커졌었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음주운전은 미필적 고의에 묻지마 살인, 미필적 고의의 살인이나 똑같죠. 왜냐하면 미필적 고의가 뭡니까? 저기 누가 걸어가네? 내가 여기서 총을 쏘네? 총을 쏘서 자칫 잘못하면 저 사람 맞을 수도 있네? 아예 맞아도 좋다. 뭐 맞아도 어쩔 수 없지 뭐. 이게 미필적 고의고요. 총을 쏘려고 그러는데 저기 사람 있어. 사람 있으면 안 되는데. 근데 사냥을 해요. 사냥을 하는데 사람이 있네? 난 그 옆에 그 멧돼지를 행위 쏴야 되는데, 사람 맞을 일은 없어. 그럴 일은 없어. 맞아도 좋아. 이건 미필적 고의. 아니야, 맞지는 않을 거야. 그건 인식 있는 과실. 그런데 음주운전은요. 내가 술을 마시면은 몸을 좀 못 가눠. 그런 상태에서 운전하면은 사고 낼 수 있어. 사고 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 그래도 나는 음주운전 할 거야. 그래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묻지마 살인이나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 나면 누가 죽을지 모르잖아요. 내가 정해놓고 죽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묻지마 살인이죠. 그래서 피해자만 억울합니다. 당한 자만 억울해요. 법은 힘 있는 자, 가진 자의 편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최소한 교통사고만은 억울하잖아요. 내 잘못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 아픔을 법원에서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얘기할 거 다 했습니다.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좀 있긴 있지만은 그럼 옆길로 새니까요. 국회 부의장 주승용 부의장께서 한때 작년에
교통사고 처리 등록법 문제점.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될까? 그래서 제가 국회 갔었어요. 그래서 국회의원분들하고 그 경찰청 관계자들하고 많이 계신데 제가 1시간 동안 특강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고 그다음에 끝이에요. 예. 교통사고 처리 등록법 폐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상당 부분 좀 개선해야 되는데 물 건너갔어요. 예. 지금 이제 6시 좀 지났습니다. 지금 집에 가면은 집에서 저 무진장 집사람이 저한테 저 맛있는 거 주면서 저를 사랑해 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찍 온 적이 없거든요. 7시 전에 들어가면 집사람이 깜짝깜짝 놀랄 겁니다. 오늘 저 국회 안 가요. 거기는 왜 갑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해야죠. 거기 가면 목소리 내지도 못해요. 저는 한문철 TV를 통해서 제가 여태까지 이 법조인의 밥을 먹은 지 35년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통사고만 제가 한 25년 했지 않습니까? 누구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현실, 소송을 하면서 그 수많은 눈물을 저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상담하면서 저도 눈물이 나요. 그럼 꿀꺽하고 좀 쉬었다가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제 옆에 여기 이 티슈가 있습니다. 이 티슈 저는 거의 안 써요. 눈물 흘리면 이렇게 상담할 때 눈물 닦아드리려고. 근데 저도 같이 정말 슬픈 사연 많습니다. 모든 사연이 슬프죠. 사망사고는. 그런데 특히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을 때 남편이 죽는 것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똑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린 자녀들이 사망하면은 진짜 부모 마음이 무너지고요. 근데 제일 안 된 거는 다 슬프지만 애들이 아직 어린데 남편이 잃었을 때 정말 안 됐어요. 애들을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혼자서. 제가 얘기하는 것을 정치권에서 좀 들어야 돼요. 경찰청에서 좀 들어야 되고요. 법원에서 들어야 되고요. 진짜 짜증나는, 제가 뭘 얘기하고 싶으면 여기만큼 나오는데 제가 말을 못 합니다. 그냥 방송 아니면 제가 하고 싶죠. 좀 더 얘기를 할 텐데, 여기까지 나오는 말이 있는데 참습니다. 저 혼자서는 안 돼요. 좀 제도권에 따라줘야 됩니다. 제도권이 뭡니까? 경찰청이 높은 분들이, 제가 경찰 무슨 위원이에요. 경찰 법률 자문위원인가? 경찰청장이 저한테 위촉장 줘놓고 저한테 한 번도 안 불러요. 뭐라도 좀 물어보세요. 그리고 국회의원들 법 많이 만드는데요. 민생법안, 교통사고 처리법 문제점 있으면 좀 고치고,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 흘리는 거, 사고 났을 때면 거기 그러지 말고 평소에. 제가 얘기하는 거 메모했다가 맞는 말이나 고치면 되잖아요. 문제점을 제기하면은 그걸 귀를 기울여서 그런 게 있어? 그리고 한문철 TV 와서 좀 보고, 그 부서에서 전담으로 경찰청에도 한문철 TV 전담자가 있어야 돼요. 국토교통부도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한 변호사 무슨 얘기했냐? 그래, 우리 부서 관련된 거 있냐? 그래, 그거 어때? 그거 제도 개선해야 돼? 법을 만들어야 돼? 아니면 지금 있는 걸로 할 수 있어? 그래야죠. 도로교통부 시행규칙 엉망인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도 좀 고치고요. 시행규칙만 고치면 되는데 경찰청은 지침에 얽매여갖고. 오세요. 제가 공짜로 알려드릴게요. 과외 공부해드릴 테니까요. 와서 저한테 문제 되는 거,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거 지침이 뭐가 잘못된 겁니까? 좀 도움 좀 주십시오. 그럼 제가 그걸 뭐 찾아보나요? 그냥 쭉 이렇게 얘기하듯이 쭉 설명할 텐데.
제 머릿속에는 모든 게 교통입니다. 물론 제가 정답이라고 고집 부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점은 제시하잖아요. 이제 일어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